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 치부현 원장입니다. 네, 여러분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가요? 이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속상한 경우가 있죠. 나는 정말 적게 먹고 식단도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는 경우. 이럴 때는요 정말 속상합니다. 네, 식단 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이 1, 2주를 철저히 식단했는데도 체중이 꼼짝도 않고 그대로면 정말 의욕이 확 꺾이면서 마음까지 힘들어지잖아요. 자, 그런데 왜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?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, 내가 먹는 칼로리에서 운동 등으로 이 소모한 칼로리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적으면 그 마이너스 칼로리만큼 살이 빠지는 게 계산상 맞잖아요. 자, 그런데 우리 몸은요 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칼로리 계산 외에 작용하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르몬인데요. 자,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지방 연소 공장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야 살이 빠지는 건데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에요. 이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결국은 우리 몸의 지방이 잘 연소가 되지 않고 또 대사량이 적어지고 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안 빠지게 하는 호르몬, 이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 살이 빠지는 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. 이 살이 안 빠지게 하는 호르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인슐린, 그리고 렙틴, 그리고 코티졸 세 가지인데요. 자,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 호르몬 다이어트 첫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와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실전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인슐린 호르몬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이 분해가 되어서 이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지죠. 자,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. 자, 그러면요 이 인슐린은 그 혈액 중에 포도당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이 포도당을 간과 근육의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켜요. 인슐린은요 혈당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이 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은 내려가게 되겠죠? 자, 그런데요 이 간과 근육의 세포 저장 창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.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요 이 간과 근육의 저장 창고가 부족해서 남는 포도당이 생기게 되겠죠? 이 남는 포도당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?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뱃살 찌는 이유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.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이것이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뱃살,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셨죠? 자, 그런데요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작동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세포 문을 열고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혈당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액 중에 계속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,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야 혈당 빨리 낮춰 하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, 그래도 혈당은 낮아지지 않고,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. 네,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인슐린이 잘 작용을 안 하니까요 혈당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혈당은 이제 지방 조직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. 즉 지방이 축적되는 모드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. 또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체내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요 우리 몸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인지를 하게 되고요.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쓰면 되니까 체지방을 꺼내 쓸 필요가 없겠죠. 자,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요 적게 먹어도 지방이 쌓이는 몸, 또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겁니다. 자,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면 먼저 원인을 알고 개선하면 될 텐데요. 자,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근육의 부족과 체지방의 과다입니다. 자, 아까 인슐린이 혈당을 근육세포에 저장한다라고 했잖아요. 자, 그런데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근육 저장 창고가 적으니까 인슐린이 아무리 나와도 혈당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남는 혈당은 지방으로 또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, 이미 우리 몸이 체지방이 많은 사람, 체지방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은 아셨죠? 자,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, 첫 번째는요 저탄고단 식단입니다. 이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촉진되니까요
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정제, 가공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습관이 중요하겠고요. 자, 대신에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이 혈당 저장 창고가 늘어나는 거니까요. 이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식사 횟수를 줄이는 건데요. 자, 여기서 식사 횟수는 삼시세끼 외에 간식이나 야식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. 자, 끼니 사이사이에 단식을 하게 되면요. 이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고 그러면 체지방을 먼저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인슐린 민감성도 높아지게 됩니다. 네, 이 단식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간헐적 단식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너무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오래 가지면 이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새끼를 그냥 드시고 저녁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정도의 단식 시간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네, 세 번째는요. 운동인데요.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포도당의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대사가 활성화되고요.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자, 운동을 하실 때에는 운동의 횟수와 강도가 중요한데요.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. 운동의 강도는 중강도 이상으로 반드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숨이 차고 땀이 나셔야 합니다. 그 정도로 중간 강도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호르몬 다이어트 첫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자,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죠. 자, 오늘 알려드린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방법 기억하시면서 현명한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